자, 2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 타경 13963 안성시 미장리인데 이것도 토지만 매각입니다. 보면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물건 번호가 몇 번인지 하면 4번이죠. 그 다음에 이 경매가 시작이 됐듯이 2010년에 됐다가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다 2015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감정가 자체가 5년 전에 됐던 거고 이것도 된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것도 2억 4,500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져 가지고 반가격을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420평이 대지죠. 좀도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에 420평짜리가 지금 보면은 1억 2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평당 30만 원 꼴이 되는 거죠. 여기가 평당 6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땅입니다. 이게 안성시 삼중면이라는 곳이.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게 현장을 가봤을 때 여기 집인데 여기 보는데 요 땅인데 여기 대지로 돼 있는데 땅이 이렇게 넓은데 아주 옛날 집이 어떤다? 유한 집이 있고 이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 대문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대문이 하면서 옛날에 기와집 부잣집에는 보면은 대문 양옆에 뭐야 머슴들이 자는 방이 있는 집이 있죠. 화장체가 있어요. 그런 집이 있고 이게 지금 뭐야 담장이 이렇게 돼 있는 정말 큰 집이더라고. 이 집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고 등기부등본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다? 경매로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를 추천을 했더니 우리 중에 한 분이 보면 1억 2천까지 떨어진 거를 어떤다? 1억 3천 5백만 원에 단독 응찰한 건데 이때 2015년도죠. 이 사실 2015년도, 14년, 15년, 16년도 이때부터 제가 이 특수경매의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강의를 했었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토지만 매각 이러면은 거의 단독 응찰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많이 있어봐야 2대1, 3대1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5대1 정도가요, 5대1. 5대1 정도쯤 됩니다. 70% 이상 써야 돼. 그 다음에 이 낙찰가도 상당히 어떻나 높아졌죠. 근데 이것도 어떤다? 단독 응찰로 해갖고 1억 3,300만 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제가 잔금을 냈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집에를 갔습니다. 대문을 큰 걸 열고 들어갔더니 그 마당이 아주 넓고 마당 가운데에 우물 같은 게 팔레트 같은 것이 있고 대청마루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나이 한 7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계셨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수? 아, 예.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한복을 입은 그 여자분이 그 대청마루에서 펄쩍 주저앉으면서 아,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이러시더니 저한테다가 그 여자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게 젊은이,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 살 수 있게끔 해줘. 제가 젊어요? 5년 전이면 적겠죠. 5년 전에 좀 10여 년 전인데 제 15년도 6년 전. 젊은 거예요? 그럼 자, 그분이 저들다가 우리가 얼마를 살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쓰면서 나와요 지금. 그래요? 나 감기라지 우리 뽑는 페이지 받아보는데도 안 해가지고 페이지. 아니죠. 그러지 않고.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실전 사례를 갖고 강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특수 경매를 낙찰받으면은 낙찰받는 것이 50%고 뒤처리하는 방법이 50%예요. 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서로 무슨 약정은 해야 되니까 아드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벌떡지도 않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에 들어갔다가 종이가 없으니까 달력을 하나를 찢어갖고 연필이나 볼펜 들고 나서 여기 저기 뭐야 전화번호 좀 적어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할게.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럼 전화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하기 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노인네 두 부부가 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 물건 번호가 4번이죠.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저기다 여기 이 사건 있는데 6개인가가 경매로 나왔는데 다른 거 다 낙찰이 됐는데 그 중에서는 땅이 엄청나게 큰 땅도 있던 것도 다 경매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변경을 시켜서 남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노인네 부부가 산다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세대 같은 겁니다. 다세대를 낙찰 받아서 돈 한 5, 600만 원 정도를 남을 수 있게끔 한 돈 1,000만 원 쌓으면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등록세 등기비용 빼고 뭐 빼고 나면은 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걸 보고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노인네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그 아들이 틀림없이 집 잡혀 먹어서 나가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와서 도와줘 안 도와줘? 아들이 돈을 써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노인네들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건물도 낙찰 받았으니까 임도 명령에 의해서 된다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임도 명령에서 강제 집행을 하러 집행관이 나왔죠. 근데 80 먹은 노인네들이 지팡이도 뭐 잘 못 짚고 있는 노인네들이 얼른 봐도 한 분은 치매고 한 분은 지팡이도 잘 못 짚는 노인네가 두 분이 있으면은 집행관이 집행을 해요 못해요? 집행 안 합니다. 집행관이 일당을 받고 나오는 사람인데 일당 받고 그 일당 뭐 10만 원 받자고 거기 환자같이 있는 그 노인네를 파서다 내놓습니까? 그냥 가서 집행 불능. 그럼 우리가 약탈 받아도 우린 부동산을 명도까지 받아야지. 행위 권한까지 한번 넘겨받아야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뭐를까지 내 걸 만들어야 돼?
사용의 권한은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부동산이 내 거가 되는 건데 다른 노인네들이 쓰고 있으면 그 노인네들 돌아갈 때까지 어떠다? 세금만 내가 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2억 4천짜리가 1억 3천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1억 5천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짜리가 1억 5천 주고 샀으면 1억이 남죠. 1억이 남는 거에 1,000만 원 정도를 띄어갖고 이 노인네들 다세대 하나 얻어줄 수 있죠. 시골에. 그럼 이사 가야 못 가요.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거기에 노인네 살고 있던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사시켜 드린다 그러면은 이사 가요. 그분들이. 근데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 정도 돈을 얻어갖고 얻어줘서 내보내다 보면은 우리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수강자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노인네가 두 부부가 있는데 안 되면은 돈 1,000만 원이라도 줘갖고 동네로 다세대를 얻어서 이사까지 시켜주는 걸까지 하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들이 이제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한테다가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노인네 모셔다가 그쪽으로 옮겨드려라. 이렇게 하면 명도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00만 원씩 잡고 당시에 500만 원인가 주겠다 했더니 그 아들내미가 그 저기 노인네들 이사를 가게끔 하면서 어디 저기다 갔다가 저기 뭐야 내 동생이 쳤던 적이 있어. 그 아들내미가 잘못해가지고 그 단체대가 날아갔는데 내가 그 아들한테 전화를 갖고 500만 원 줄 테니까 이사를 나갔는데 5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이사 내보내겠대요. 그리고 이사 좀 나가는 걸 보고서 5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그 저기 노인네가 갈 데가 없다고 또 찾아왔는데 보니까 어디다 갔다가 그냥 그 아들내미가 노인네를 버린 거야. 그냥.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얻어만 주면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전화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이거 안성시 삼지윤 미장미 낙찰 받은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내미가 그렇게 골치 아픈 걸 뭐 하려고 받았어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골치 아파? 내가 골치 아파? 자기는 골치 아픈지 몰라도 난 혼자가 골치 아파요. 특수 경험하는 사람을 써보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 내보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노인네 내보내는 것도 어떤다? 1,000만 원 줘서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그렇게 복잡한 걸 낙찰받은 데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걸 낙찰받은 건 내가 받은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다. 나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다? 만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든다? 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내가 여기 3주년 미자리에는 안 갈 테니까 그럼 내일 안성시청에서 민원실에서 만나자. 왔다 차 세우고 만나면 제일 편안하니까. 그러고 우리 합리적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이미 1,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만 끝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나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일 내가 안성으로 출발을 하면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기로 했더니 그러십니다.
그 다음날 안성으로 출발하면서 제가 안성 근처에 땅을 볼 거 몇 개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면 근처에 땅을 좀 몇 개를 보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몇 개를 서류를 추려가지고 출발하면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휴게소에서 쉬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다시 또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게? 받는 거지. 뭐 해결할 방법 없어.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받는 당신은 안 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할 수 없지. 하고서 어떻게 한다? 소송을 했습니다. 자, 건물 어떤다? 철거하고 나가라. 나갈 때까지 어떤다? 치료를 하라. 청구 원인하고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송달이 되다 보니까 송달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송 날짜가 잡혀서 날짜에 갔더니 먼저하고 똑같아요. 원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봤더니 남자 노인네하고 아들이 같이 나와서 네 하고 된다? 둘이 같이 일어서더구만. 그러니까 더 묻지 않고 판사님께서 바로 이것을 어떤다? 조정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에 해보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편 아들이 저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제가 소송 대리인 해도 되겠습니까? 맞는데 제가 이 소송을 할 때는 노인네만 해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그 아들도 이름을 어떤다? 소송 당사자로 아버지와 아들을 두 사람을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는 연로하시니까 제 소송 당사자로 제가 혼자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들이면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날짜를 잡았는데 소송 날짜가 잡힌, 그러니까 조정 날짜가 잡힌 거죠. 음성하고 안성하고는 조정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안성에 이제 조정 날짜에 갔거든요. 거기 음성에서는 조정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앞뒤도 없었고 우리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안성에 갔더니 조정실이 한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때는 뭐 판사님 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매토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매토실 앞에 이제 뭐 오후 2시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그 앞에다가 사건 번호 매토 조정은 조정실이 매토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다? 우리는 조정실, 다른 조정실로 간다니까 다정실을 또 옮겨갔죠. 옮겨갔더니 거기서 문을 열더니 옮겨갔더니 한 5분 있었더니 문을 열고 남자분이 나오더니 우리 그 조정하신 분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예 왔습니다. 하더니 그럼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가봤더니 소파가 있고 이런 집들이 있고 이 저기 뭐 조정하는 판사 그런 자리가 아니야. 하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그날은 조정하시는 분이 두 분이야. 남자하고 여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안성에 조정이 너무 많아갖고 아까 그 조정실이 그 비지 않아서 여기가 조정하시는 분 조정위원 대기실인데 할 수 없이 조정실 대기실에서 여기서 그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정 대기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부 있는 것도 또 소파에서 할게요. 소파에서. 그러더니 땅 주인은 잠시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30분이 지나도 건물 주인이 안 나와요. 난 건물 주인한테다가 또 한참이면 뭐라고 그 불리한 얘기만 할 줄 알았더니 한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한 30분 지나더니 원고 들어오시래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뭐야 그 소송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 그랬죠. 여자분이 아니 그 안성에 있는 땅 같지도 않는 땅을 뭐 하려고 사셨어요. 그러더라고. 조정연이 떠나 그렇게 얘기한 건 나도 처음 봤어. 그래갖고 할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무슨 땅 같지 않은 땅을 왜 샀냐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땅 좋다고 생각해서 산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 누구예요? 답을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우리 저기 원고하고 같이 온 사람인데 당신 말 그렇게 하면 내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어이가 없어갖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근데 제가 여기 조정을 깨려고 온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말씀하십시다. 1억 3천 얼마에 주고 샀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건물 주인이 뭐 옛날엔 땅 뭐 이런 거 빌려 뭐 콩 3마리 주고 빌려 썼다는 돈 얼마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해갖고 낙찰을 얼마 전에 받는지 1억 3,300에 받았다고 했는데 당신 얼마까지 낼 수 있냐 그래서 1억 7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안다고 하고 1억 3,500, 3,300 주고 샀으면은 1억 7천 정도에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그 뭐야 음성에처럼 사전에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오는데 1억 7천에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 자리에서. 근데 내가 보기에 이 조정하시는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있다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정가가 2억 4,500짜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2010년도에 감정한 겁니다. 그거 2억 1천 이하로는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감정가가 2억 4,500만 원이나 되는 거가 그걸 1억 3천 얼마에 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 2억 4,500인데 1억 3,300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기 뭐야 1억 7천에 팔아요? 2억 천 이하로는 못 팝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 조정이 내가 잠깐 실수된 것 같으네. 난 1억 3,300 주고 샀다고 하길래 1억 7천 정도면은 웬만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1억 7천에 조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조금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2억 천은 너무 무리니까 조금쯤 가격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우리 수강자한테다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시불로 준다고 하면은 조금 꼭 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갖고 어떻게 한다면 그러면 일시불로 해서 빨리 준다고만 한다면은 1억 9천까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 감정가가 2억 4,500이었고 1억 얼마 샀으면 1억 9천이면 맞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 주인 들어온 거예요. 감정가가 2억 4,500짜리인데 이게 1억 3,300 주고 샀다고 해갖고 아까 1억 7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1억 9천이 맞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조정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날려먹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제 동생이 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동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1억 7천까지는 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억 9천 했더니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승질이 나갖고, 아니, 그러면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물어보고 오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아, 잠깐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어쩐다? 나가서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보고 이제 이런 정도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정도에 한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되고 뭐 날짜만 빨리 준다고 빨리만 준다 그러면 뭐 한 달이나 이렇게 한 달이 내에 준다고만 하면은 아니, 그 정도 해도 하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이러더니 한 5분 동안 있다가 들어오더니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하니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떡한다?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니, 결정을 못 내리려고 거기서 대표로요. 제가 보기엔 그 많은 재산 날려먹었다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조정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전화 받는 날은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잣집 처음에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다 해먹다 보니까 그 부부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살다가 죽지 다른 데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없이 어떻게든지 어쩐다? 노인네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다시 사든지 뭐야 임대료를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콩소말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어쩐다? 살아 해갖고 1억 7천이 1억 9천이라고 된 거예요. 물어보라고 하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조정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억 9천에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제 조정을 하고 이 강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2주 이내로 이의가 있는 걸로 하시면은 오늘 조정했던 것은 없어지고 조정을 한다? 다시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들었나? 확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1억 9천만 원에 강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해, 아까는 화해 결정이었고 이번엔 뭐예요? 화해 권고 결정이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당사자 특히 원고하고 피고가 합의해서 조정한 거는 화해 결정.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강제로 하는 걸 어떤다?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결정사항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응? 원고와 피고 이거는 얼마? 1억 9천만 원이 어떤다? 매매 계약을 성립한다. 1억 9천만 원에 강제 조정이 됐죠. 2주가 지났는데 2주가 지나기 전에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시 조정으로 갔습니다. 다시 조정으로 갔는데 먼저 뽑과 똑같이 우리는 상대편은 1억 7천, 우리는 얼마? 1억 9천. 그러니까 2억 천으로 했다가 1억 9천으로 내려온다 보니까 다시 2억 천으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 상대편이 바깥에서 동생하고 같이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하고 돈 된다는 동생하고 그 형하고 내에서 약속을 해서 한 군데서 만났습니다. 동생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더만 아무리 쥐어짜도 돈은 없습니다. 1억 7,500 이상 만들어낼 수는 없다. 500만 원 더 올려서 1억 7,500만 원 이상 만들어낼 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낙찰 받은 사람은 1억 9천을 계속 하다 보니까 1억 9천에서는 내려갈 수 없다 하다 보니까 1억 7,500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동생이 더 이상 제가 앉을 필요가 없고 저는 된다? 먼저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도 우리 낙찰생이 교수님도 바쁘시면 혼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 니네들끼리 친구하는 가격 뭘 하려고 하니까 또는 1억 7,500을 주지만은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저가 있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고 장교수님 바쁘지 먼저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다? 얼마 주고 얼마로 하는 걸로 하고 나한테는 가르쳐 주지 않아갖고 얼마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보면은 둘이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3,500 주고 산 거 아니에요. 1억 3,300. 그러니까 1억 5천을 주고 팔고 사기로 했습니다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갖고 그걸 써갖고 재판부에다가 제출하면 재판부가 그대로 든다 판결문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5,500에 판 걸로 하고 아까처럼 어떤다?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1억 7,500은 자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모르지.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